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순리라고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몸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몸의 치유 능력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약물에 의존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자연의 일부로서인 몸을 이해하고 몸이 치유 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탈수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탈수 증상의 대표는 바로 두통이죠. 뇌는 물에 둥둥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물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두통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물이 부족해, 물을 보내줘, 살려줘 하고 말이죠. 그렇게 두통이라는 신호를 보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데요. 토할 것 같은 구역감이나 실제로 토하는 구토나 심하게 배가 아픈 복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 손발 차가움은 덤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탈수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몸부림 때문인데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도 이유 없이 분비되진 않아요. 다 살려고 나오는 거죠. 히스타민은 인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평소에는 소량만 나오다가 위급 상황에서 피부나 점막, 점막은 눈, 코, 기관지, 위장관 등이 있겠죠. 뇌 등으로 다량 출동합니다. 인체의 위급 상황이란 언제일까요? 화상을 당했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식중독에 걸렸을 때 등등도 있겠지만 몸에 물이 부족했을 때도 위급 상황입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을 탈수라고 말하고요. 체중의 1% 정도 물이 부족하면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요. 체중의 3% 정도의 물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체중의 5% 정도의 물이 부족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바로 흔하디 흔한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탈수가 심해질수록 체내의 히스타민 생산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히스타민이 나와서 세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어 우리가 목숨을 구하는 대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첫 번째, 히스타민은 내장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킵니다. 히스타민의 역할이 나쁜 물질을 몸 밖으로 빼는 거니까요. 두 번째,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뇌혈관이 확장되면 뇌의 지주막을 자극하여 편두통과 같은 혈관성 두통이 생깁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면역세포 이동이 빨라져서 세포를 위험해서 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히스타민은 저혈압을 유발하여 어지러움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혈압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서 어지럽습니다. 네 번째, 히스타민은 불면을 유발합니다. 당연한 이치겠죠. 지금 위급 상황인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히스타민은 피부 가려움이나 비염을 유발합니다. 피부 혈관이나 코혈관이 확장되어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체내 수분 공급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안 나왔을 거고 그러면 이 모든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르고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고 비염이 있으면 비염약을 먹고 이약저약 복용하면서 약물의 늪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사실 가장 좋은 항히스타민제는 바로 물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탈수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무척 억울해 하십니다. 본인은 물을 무척 열심히 먹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건 물의 성질을 모르고 몸의 성질을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물을 먹는다고 해서 물이 다 흡수된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물은 삼투압의 성질로 몸에 흡수됩니다. 물만 먹는다고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끌어당기는 미네랄이 있을 때 빠져나가지 않고 몸을 채워줍니다. 그냥 물만 먹는 것은 이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그래서 소변만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벽이 귀찮다고 아예 물을 안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싱겁게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맑고 삼삼한 국물을 드시라고도 해요. 커피 대신에 소금차를 권하기도 해요. 소금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짜게 먹어도 안 좋고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좋아요. 너무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위암이나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너무 싱겁게 먹으면 이렇게 탈수 증상으로 몸이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요. 그리고 소금과 소금차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물고기들이 바닷물에서 살지만 바다 밖으로 나와서 소금에 절여지면 죽잖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소금을 물에 녹여서 적당히 마셔줘야 우리 몸에 탈수가 안 옵니다. 그게 바로 삼삼한 국물이고요.
그런데 저처럼 바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들은 국을 먹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금차를 권합니다. 그냥 소금은 짜서 염도를 맞추기도 힘들고 맛도 없는데 제가 마시는 소금차는 아사이베리와 달의 앵두, 미강, 송화, 오가피 등의 천연물질이 들어있어서 맛도 좋고요. 덜 짜고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2잔 정도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금차를 마신 후에 손발이 많이 따뜻해지고 비염이나 두통도 많이 사라졌거든요.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잖아요. 건강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흔하디 흔한 소금 때문에 몸의 균형이 깨졌다니 좀 허무하기도 하실 텐데요. 건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초를 돌보듯이 단순하게 시작해보세요. 생명의 기본은 물이니까요. 다만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시도해보세요. 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약을 너무 맹신하며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약을 꼭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